원가 혁신 이제 다 죽을락 말락 하는 회사. 아까 텔레비에서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이제 사장이 포기한 회사를 살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작업 현장에 회사에 들어가서 보면은 참 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어떤 일면에서는 야, 어떻게 이 좋은 머리를 가끔은 보면은 남을 속이거나 핑계를 대거나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만큼 세계 지구촌에서 사기를 잘 치는 사람 없을 거래요. 저도 그 사기를 한번 저를 치다 안 쳐져갖고 우리 마누라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경영사관학교를 세우려고 하던 그 38억을 한번 날려갖고 지금까지도 경영사관학교를 못 세우고 늦어지고 있는데, 한국인이 그런 재주만, 그런 머리를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만 쏟는다면 나는 지구촌에서 대한민국 사람 따라올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구촌에서 보면은 그 지구촌 한 200 몇십 개 국 중에서 고수톱 칠 때 우리 3점 나가리, 기본 나가리 깔고 치죠. 3점 깔고 치죠. 4등은 기본으로 깔고 게임을 하는 게 한국인이에요. 실제로 보면 신라면 1등도 계속 하는 나라 아니에요. 실제로 조선도 1등 했었고, 그죠? 생명공학도 1등 했었고, 핸드폰 1등 했었고, 반도체 1등 했었고, 1등은 얼마나 많아요. 4등은 기본 깔아놓고 친다니까. 88 올림픽 4등 했잖아요. 그죠? 월드컵 4등 했잖아요. 그죠? 야구 1등 이기고도 4등 했잖아요. 기능올림픽은 세계에서, 지구촌에서 저 한국점 한 번만 따돌린다고 미국, 일본, 중국이 그렇게 쫓아와도 그 1등 자리 하나도 안 내준 게, 한 번도 안 내준 게 한국인의 머리 아니에요. 한국인의 머리. 예. 영어 경시대에 영어 쓰는 사람이 1등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 다 제껴놓고 엄마 영어 경시대에서 챔피언 먹었어? 응. 하고 메달 목에 걸고 비행기 트랩을 내리는 게 그게 한국인의 후예요. 권투 사상 사전 5기 신화 창조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셰리팩 1등, 예. 그 골프 1등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한국인이 못 오느냐? 아까 시간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잘 길들여진 노예 프로세스, 노예 건성. 시켜야 하고, 시켜도 잘 안 하고,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하지 않고 살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은, 선진국처럼 직장은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 능력을 부하가 알아주고 상사가 알아주고 사장이 알아줘서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연출의 무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얄팍한 노동력을 팔아먹는 장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어떤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교육을 해달래요. 그래서 몇 시간 무슨 교육을
몇 시간 해드려요? 정신 좀 발작 치르게 회사 좀 안 망하도록 2시간 해달래요. 그래서 했어요. 2시간에서 망할 회사가 안 망한다면 그 교육 안 할 회사 없고 망할 회사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사장님 얘기가 그럼 몇 시간 해야 되냐. 4시간을 주면 아, 이종수 저 사람 얘기가 옳다. 옳은 것 같다. 저 사람 얘기 더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인식이 될 때까지가 4시간이다. 그럼 토요일도 하니? 한다고. 강사는 얼마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4시간 하기가 버거우면은 2시간 강사료만 주라고. 그러면 해주면 토요일 날 들어가서 4시간을 강의를 하고, 강의 주로 내용은 뭐냐. 당신이 직업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일은 뭐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 다 잘 생각해봐라. 일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일은 가치가 도출됐을 적에, 가치가 생성됐을 적의 일이지, 가치가 도출되지 않으면 동작이다, 움직임이다. 당신네들이 지금 일한 거는 내가 간단하게 보면, 당신네들 회사가 망한 거는,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온 거는 누가 뒤에다가 권총대고 당신 일 더 빨리 하고 더 좋게 하고 더 싸게 해서 회사 발전하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일 느리게 한 거 아니잖냐. 니네들 스스로가 캐스라싸라 하고 늦게 했고, 니네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 돈 받으면 그걸로 계약한 일, 할 줄 아는 일을 안 해갖고 불량내서,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진 게 한 거고, 너희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지 않으니까 시키니까 짜증이 나서 능률이 떨어져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회사가 그렇게 된 거지. 누가 귀신이 와서 당신네 회사를 어렵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네들도 이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고, 그 다음에 일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직업을 사랑해야 된다. 내 직장에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직업을 사랑해야 된다. 용접에 대해서 네가 제일 나은 놈 됐다. 그럼 용접 공장 사장을 뽑는다면 너 뽑지. 제일 느리게 하고, 제일 용접 느리게 하고, 제일 용접 값 비싸게 하고, 제일 용접 불편스럽게 하는 놈 너 사장 뽑을 거 아니냐. 이거는 어디 책에 있는 논리도 아니고 상식 아니냐. 상식을 깨트리는 내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사람이 인생 설계해갖고, 제대로 설계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3개 거느리고 벤츠 600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내가 여기 조금 있다 오라고 그랬으니까 봐라. 거짓말인가. 30분은 그 사람이 인생 설계를 그려갖고 성공한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이 한 업체가 종업원이 113명 정도 되고, 공장이 1,400평 정도 되고, 자본금이 18억 원, 외형이 147억 원, 자동차 부품과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교육 요청이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회사 상황은 어떠냐? 3년 연속 적자로 재무구조가 악화됐으니까 은행에선 돈을 더 줘요?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려고 그러지. 예. 사실상 금융제재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 2달 밀렸으니까, 월급이 2달 밀렸으면 일을 빨리 해서
물품 대금을 받아갖고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급이 안 나오니까 일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깎골로 푸는 거예요.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수평관 암투와 비랭이질이 우리나라 속담에 자루 찢는다고 그러죠. 쌈박질만 하고 야당이 난 거예요. 노사 대립으로 붕괴 현상이 가속화가 되고 무질서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임금 상여금 자재대금의 지원으로 해서 사내 거래처하고 마찰이 심해갖고 이제 자재 부품도 안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체에서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너 믿고 금형만 너 회사에 못 주겠다. 금형 하나 더 파서 다른 회사에서 조사. 이원화가 돼 있어요.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인의 근성 중에 뭐냐면은 이런 회사일수록 안 되는 회사일수록 미련한 사람일수록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잘 못 사는 사람일수록 나락에 떨어진 사람일수록 고양이 근성이 강해요. 고양이 근성이 뭐냐? 고양이는 용변을 보려고 그럴 적에 이만큼 구덩이를 파요. 앉아보고 또 파요. 앉아보고 또 파요. 그리고는 눌 때 요만큼 파고 누구 이렇게 묻어요. 이 미련한 짓을 한 번 용변 보는데 네다섯 번 구덩이를 다시 파고 앉아보고 다시 파고 앉아보고 다시 파고 보고 앉아보는 그 짓을 고양이는 몇 천 대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몇 천 대대로 이 미련한 짓을 한 번 파고 한 번 누구 덮으면 되는데 한 번 용변을 보는데 계속 구덩이를 다시 파고 앉아보고 이 고양이 근성 그게 뭐냐? 제가 일본에 있을 적에 일본 이나가키상이라는 경영 컨설턴트한테 한국인은 고양이 근성이 강해서 이걸 버릴 적에 한국 기업과 한국 가정, 한국 개인의 경쟁력을 그리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왜 고양이는 한 번 용변 보는데 계속 몇 천 대를 미련한 짓을 계속 할까요? 미련한 짓을. 고양이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파고 앉아보면 항문이 닿는 거예요. 여기쯤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넣으면은 항문에 똥이 묻겠구나. 일어나서 다시 파고 또 앉아봐요. 또 닿아요. 또 닿아요. 자꾸 똥이 매려오는데 자꾸 손발을 움직이다 보면 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놓고 이렇게 쬐끔 파고 묻는 거예요. 고양이가 만약에 이 구덩이가 잘못 파여진 게 아니라 용변을 보면 구덩이가 잘못 파여진 게 아니라 내가 용변을 보려고 쭈그리고 앉는 자세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은 고양이는 두 번 다시 구덩이를 다시 안 팔 거예요. 고양이는 용변을 보려고 쭈그리고 앉는 자기 자세가 틀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가 잘못 파졌구나. 또 다시 파야지. 또 구덩이가 잘못 파졌구나. 내 자세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고양이 근성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잘못됐어도 정치인이 내가 정말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잘못됐다. 이런 정치인 보셨어요? 말 들어본 기억 있으세요?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파탄이 돼도 그야말로 내가 경영 잘못해서 대우조선
쉽게 얘기해서. 현대중공업. 예. 이렇게 돼도, 아, 내가 경영을 분식 경영으로 뭐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 아, 진짜 잘못됐다. 다른 데선 이런 게 없어야 된다. 내 자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영인 봤어요? 없잖아요. 일한 것보다 더 받아가고 회사가 저렇게 해도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이거 해야 된다잖아요. 데모해야 된다잖아요. 그거 한다잖아, 내일 모레 또. 네. 내 자세가 틀렸다는 사실. 누가 대우조선 너 잘하면 죽여버려? 그렇게 귀신이 와서 망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사람 없다는 거. 없잖아, 지금 잘못했다는 놈이. 100원 드린 거 500원 드렸다고 해서 여 호주머니다 넣은 놈도 안 했대잖아. 잘못 안 했대잖아요. 그거 안 했대잖아요. 네. 그 근성이 뭐냐? 노예 근성, 잘 길들여진 노예 근성. 나라가 뭔지, 개인이 국가가 뭔지, 사람이 뭔지, 기업이 뭔지 기본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니까 위에서는 갑을 깎자고 하고 야단이고 모체에서는. 근데 악성 루머만 막 돌아다니고 과거에 대한 3년 동안 월급을 못 올렸으니까 임금을 67% 올려달라고 그러고 거절했어요. 67% 올려달라고 해서 그래 올리자. 밀린 것까지도 내가 그럼 다 할게. 내 돈 2억 있어. 넣을 테니까 니들 1억만 넣어. 노조 대표들 따라 해서 6명 보고 1억만 넣어. 돈이 없대. 전세보증금 갖고 와. 그만큼 전세보증금 계약서 갖고 오면 은행에서 뺄게. 이자 회사에서 갚아줄게. 나는 이자 안 가져가. 너희 67% 올리고도 회사가 안 올리고도 회사가 이만큼 되는데 67% 올리고도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래 나는 당신 믿어. 당신들 믿어. 그래서 내가 내 돈 2억 넣게. 예. 그 대신 당신들 1억 대. 이자 주고. 당신은 실제 돈 되는 건 없잖아. 보증금만, 전세 보증금만, 계약서만 갖고 오는 거지. 그럼 갖다 은행에 넣고 빼는 거지. 예. 왜? 된다며. 대구 이자 부담도 안 가는 걸 왜 싫다고 그래? 그거 안 한다면 자식아, 강도지, 인마 자식아. 강도, 인마, 너희가 사기꾼이고. 그때 강도 사기꾼이라고 했다고 막 이종수 사장 내쫓아야 된다고 막 프랑카트 써들고 야단 났어요. 야, 강도는 뭐가 강도인지 아냐? 강자를 돌이라고 우기는 놈이 강도야.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건 뭐냐?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게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 교육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먹고 싶은 맥주 한 잔 안 먹어가면서, 못 먹어가면서 자식 새끼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만들으려고. 예. 제 교육 과정 중에 드림 디자인이라는 3박 4일짜리 교육이 있어요. 드림 디자인. 근데 요거를 이틀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회사에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로 내용이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조직 속에서 나는 누구냐? 기업 속에서 나는 누구냐? 우리 나라 속에서 나는 누구냐? 왜 내가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 내 인생 설계를 왜 해야 되느냐? 자기 개발을 왜 해야 되느냐? 자기 개발 5단계 드림 디자인, 꿈 설계. 자기 개발에 의한 5대 혁신 목표. 그 다음에는 내 업무를 더 빨리 하려면, 내 업무를 더 좋게 하려면, 내 업무와 기업의 혁신 사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근데 밀린 월급이나 주지, 교육은 뭐 신놈의 교육이냐고, 프랑카트 써들고, 데모하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맨투맨 하도 안 돼갖고, 조회 시간에, 자, 이게 너희 회사에 충성을 하는 얘기냐. 너 한갑날 네가 손자, 손자, 아들, 며느리 놓고 야 60년 인생 살고 보니까 참 감미롭다. 응?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너의 모습. 그거 그려져 있어? 청사진 설계도 있어? 그거 그리러 가는 거요. 너? 니들 노동운동 한다고? 노동운동 좋아. 똑바로 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나눠 갖는 거. 더 많이 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운동 해봐라. 넌 출세해. 내가 다니는 강의만 해도 지금 그것 때문에 네 월급 몇 배인데 그런 거 한번 해봐.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의 선구자 역할 한번 해봐. 너 그런 꿈이 있어? 너 그런 꿈이 있어? 무조건 이거 오면 되는 거냐? 설명을 해도 안 돼. 안 돼. 그 맨투맨으로 작전에 들어갔어요. 설득에. 설득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또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 교육 받아봤겠어요. 아, 사장님 말씀 옳죠. 저는 들어가고 싶죠. 얘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얘한테 하죠. 아이, 전 그 말씀 하실 적에 처음부터 교육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소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디자인이 없고, 자기 꿈이 없고, 자기 철학이 없으니까. 그래서 121명 중에서 41명만 개인별로 맨투맨 설득해가지고 41명 데리고 남이섬으로 연수원으로 떠났는데 그 연수원에 배터에 배를 못 타고 가게 해갖고 또 회사에 그냥 정문에다 차로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밀린 월급이나 주지 미친놈의 교육은 무슨 미친놈 교육이냐. 이종수 사장 오더니 더 괴롭게 됐다고 내쫓아야 된다. 물러가라. 이종수 사장이 야단 났어요. 근데 경찰에 41명을 데리고 들어가도록 질서 유지권 발동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의 교과를 약간 2시간 동안 변경해가지고 래프팅 아시죠? 래프팅. 그걸 하다가 한 사람이 경리과 박계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갔어요. 간 게 왜 갔냐? 뇌경색기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주위에. 근데 그게 발동이 된 걸 자꾸 오바이트니까 래프팅 때문에 어지러워서 그런 줄 알고 들어가서 옆에 사람 보고 간호하면서 쉬라고 그랬는데 이놈이 옆에 간호하는 놈이 좀 잘 봤으면 괜찮은데 야, 너 괜찮아? 응, 괜찮아. 너 혼자 있어도 되겠어? 응. 나온 거예요. 구경하라. 래프팅 구경하라. 근데 그 사이에 오바이트 하면서 기도가 막혀서 간 거예요. 그것도 검찰총장 친구의 3대 독자. 마누라 애 뱃속에 3개월 된 애가 있는 죽어도 꼭 그런 사람만 죽더라고. 그니 뭐 이종수 안전관리 책임자로 거기 갔는데 남 두드리기 좋아하는 세상인데 검찰총장 친구의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오라는 데가 좀 많아요. 그런데도 다행히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으니까 탄원서에서
나 잘못한 거 없는 거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드림 디자인을 이거를 교육을 마치고 왔는데 이제는 80명이 남았잖아요. 그 교육도 중간에 인사사고가 나니까 중간에 중단될 거 설득을 하고 해서 됐구나 하는데 그 이튿날 데모를 하는 거예요. 파업을 한다는 거예요. 파업. 근데 41명이 들어갔다 40명이 행동 철학이 분명해지고 자기 목표 설계가 확실해지니까 파업한다는 사람들 쭉 그 가운데로 두 놈이 딱 가더니 비켜. 네가 내 마누라 네 새끼 인생 책임질 거야? 야, 일은 월급이 안 나오면 일을 해서 물건을 팔아갖고 월급을 찾는 게 순서지. 사장이 자갈론 팔아다 자갈론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은행에서 우리 같은 사람 믿고 돈 줄 은행 없다. 비켜. 안 하려면 니들이나 하지 마라. 우린 이러기로 했어. 비켜. 그래서 파업이 풀어지더라고요. 그 정상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노조 위원장도 좀 성질이 잔뜩 났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잔뜩 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술을 한 잔 먹으면서 되게 다퉜어요, 저. 술 한 잔 사달라고 하길래. 그리고 다툰 게 뭐 때문에 다퉜냐. 그때 당시 해태에 국산 양주가 나폴레옹이라는 술이 있었는데 그걸 두 병씩 들이켰는데 저도 술 안구는 미군 묵가도 안군 옛날에 갔었어요. 그래서 술 두 병 그 나폴레옹을 다 먹었는데 형님도 아니에요. 행님 그러더니 행님 회사도 아니면서 너무 서폭에 굴지 마소. 서폭에 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나도 돌지. 이 자식이 술을 먹었으면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그래서 딱 이렇게 사람 친다. 이제 덤비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네가 나는 사람 딱 두 번 네가 때렸다는데 때린 게 아니라 정신 차려 임마 하고 한 건데 때렸다고 생각하면 내가 엎드릴게 패요. 분 풀릴 때까지 패라. 난 너 빨간 머리띠 두르고 회사 담장 펄펄펄펄 뛰어가면서 민주주의 건설해야 된다고 노동자 세상 만들어야 된다고 할 적에 나는 네가 목표가 없어서 그렇지 목표만 있으면 성공하려고 알았어. 그래서 인마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예요. 패봐. 승질나면 패봐. 그리고 너 한갑날 진짜로 네 아들한테 네 손자한테 야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할 수 있는 모습 너 그려진 거 있어? 노동운동? 너 똑바로 해. 하려면은 노조위원장 너 여기 60 먹어서 노조위원장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 해가지고? 절대 못해. 노동운동 하려면 네가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으로서 대가로 펼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고선 보냈어요. 며칠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 사원이 80명 미이수자가 교육을 전부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하다가 나는 못 온다. 두 번까지 어떻게 그 연수원에 나는 강사 생활을 20년 동안 냉기해서 그 회사의 사람을 그 연수원에 밀어줘가지고 인마 밥값이 5,000원인데
2,500원씩 하고 잠자는데 5,000원인데 2,500원씩 해달라 해서 했어. 한 번. 근데 2번 나더라 그 짓을 계속 하라는 거 나 못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자기네 회비 속에 그것만큼은 돈은 있다는 거예요. 옷에 입을 돈, 추리닝. 그걸 댈 테니까 좀 사정 좀 봐줘갖고 그 교육 먼저 받았던 드림 디자인 그 교육 좀 하자는 거예요. 왜? 40명이 전부 자기 설계가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받은 교육을 80명 나머지 인원이 전사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걸 했어요. 하고 노조위원장이 자기도 사장이 되고 있다는 인생 설계를 꾸며갖고 설계도를 나한테 배줘요. 중소기업 사장이 되고 싶다고. 그 중소기업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겠으니까 노조위원장 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용접반으로 다시 용접반 반장으로 돌려보내고 제일 먼저 한 게 회사에서 한 게 3종 OS.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8시 반에 시작하면 8시 25분에는 기계 앞에 딱 서서 한 번 땅 기계 찍어낸 거 샘플 보고 오케이 안 오케이 판단하고 8시 반에 정상적으로 다다닥 작업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O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 이게 공장관리의 기본이거든요. 원가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근로가치관의 성과관리, 목표관리를 했어요. 개인까지 요 몇 개를 해야 이게 회사가 살고 개인이 살고 세금 내고 하는 요거다. 그리고 워낙 안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 정책 자금, 기술 개발 자금을 산학협동으로 해가지고 8억을 긴급 투자를 했어요. 긴급 투자. 해가지고, 그거는 20%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 테마가 완성이 되면 20%는 갚아야 되고, 80%는 안 갚아도 되는 초경량 연구개발 자금을, 경영안정 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투자를 해서 넣습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들이 많이 나와요. 뭐 특허가 있으면 특허를 자본화해갖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특허가 있다 이게 그 특허 심사를 해서 5억을 받으면 돌려주고 자본금만큼 은행에서 돈도 돌려받는 지금 뭐 생각만 있으면 사업 내 돈 들여갖고 안 하죠. 능력주의 인사제도, 목표관리, 성과관리 그리고 호칭까지도 일제시대에 쓰던 반장, 직장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반장은 프레스반 반장은 프레스 기능 과장, 용접반 반장은 용접 기능 과장. 그대로 월급 급여제도는 놔두고 이름만. 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땜쟁이 주제에 공돌이 주제에 무슨 인생 설계가 목표가 뭐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치는 거지 그만큼. 그래갖고 생산성 346%가 딱 되는 날 그대로 346% 특별 상여금으로 통장에 착 넣어주고 회사에 통돼지 몇 마리 잡아놓고 노래방 기계 불러놓고 신나게 토대를 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수 저 사람은 저 사장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믿고 따라가면은 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후로 이 텔레비 나온 346% 그 이외로 3년간에 걸쳐 그 뒤에는 700% 향상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표창, 급여 제도도 표창장도 그냥 위에 적은 사람은 이종수, 위에 적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함. 그렇게 안 하고 김미숙 씨 남편 이종수는 뭐뭐뭐뭐 하였으므로 지대한 공로가 있으므로 이에 표창함. 이는 김미숙 사모님의 불철주야 새벽잠마다 않고 직무에 몰입을 다하도록 내조를 다하신 김미숙 사모님 공로 함께 크다 하여 표창합니다. 상장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글자 몇 개 더 쓰는 거 그거 돈 들어요? 기술 들여요? 아니에요. 그 일본 애들 전부 그렇게 해요. 예. 그 상장을 받아본 마누라 기분이 어떻겠어요? 3만 피트 상공에 뜨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아들 공장장 쪽지는 아들 이기로 딸 이수진이도 그 다음에 커서 아빠 이종수 씨보다 더 훌륭한 아이디어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조촐한 축하의 밤이 되십시오 하고 샴페인, 케이크 이거 터지는 거 폭주 퀵 서비스로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샴페인하고 케이크 뜯어놓고 김미숙 마누라가 야 인마 이기로 이수진 일로와 너희 아빠가 인마 직장에서 이런 양반이요 하고 샴페인 그라스를 부딪힐 적에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가족이. 예. 그렇게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한 일이 많지만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근데 표창 급여 제도도 그런 식으로 전부 이제 바꿨고, 그 뭐 돼지 쓸어놓고 술 먹는데 포장반 반장이 포장 기능 뭐가 됐어요? 과장이 됐죠. 막걸리 도전 들이키더니 여자의 일생을 쫙 부르는 거예요. 이미자 여자의 일생 아세요? 그 노래? 슬프잖아요. 그러더니 막걸리 한 대 잡아보고 돼지 기대기 하나고 갖고 와서 나한테 줘요. 그 돼지 기대기 먹고 막걸리 한 잔을 탁 들이켰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과부 아주머니가 냅다 내 품으로 안기더니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전 그때 처음 과부를 안아봤어요. 이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곤란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고마우냐고 물어봤지. 옛날에는 남편 죽고 8년 공장에 나가서 공순이라고 해서 어디가 얘기도 못했다는 거지. 이제는 이 명함 갖고 친정에 가도 시집에 가도 친구 만나도 포장, 기능, 과장 명함이 있다는 새로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품 안에 안겨서 우는데 아유 참 그 기분 묘하더라고요. 이 사례에도 주축이 됐던 거는 이따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임조 활동과 재환 활동이 키워드 역할을 했습니다.